여러 사안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죠.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김남국 의원이 주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김남국 제명감은 아니다. 국회 출입 정지 30일 그 정도 선까지는 윤리특위 합의 가능할 것 같다. 박용진 의원은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된다. 당 위에서나 본인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언론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 맞선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거죠. 거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용민 의원 그리고 조응천 의원인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속내에선 이번 사안이 한 10개월밖에 안 남은 총선 또는 그 이전에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의원들도요. 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좀 길게 크게 보면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계파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직후에 터진 이 돈봉투 문제 그리고 연이어서 터진 김남국 코인 사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당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이 어떻게 특히 김남국 의원 개인이 자진 사퇴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좀 계파 간의 갈등으로까지 좀 확장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비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이게 사퇴까지 할 일이냐, 사퇴하는 건 결국은 검찰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현 상태를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사실은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소위 말해서 김남국 보호, 커버링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보호냐 아니면은 윤리적인 잣대냐의 싸움을 넘어서서 소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책임을 물 거냐 안 물 거냐 이런 기싸움의 성격을 갖게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리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점점 꼬이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당내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소위 총선 앞두고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거의 분당 얘기는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얘기 들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김남국 의원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결정하라는 일종의 윤리위의 압박인지 당의 경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실은 다 알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물밑에서는 소통하고 이런 거를 표현할 때 그런 말을 쓰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왜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탈당한 인사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어떤 절차도 어떤 행정적인 어떤 움직임도 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무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 이 민주당 전체가 다 스스로 늪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의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원칙론에서 벗어나는 얘기, 즉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과 박탈감,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제명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벗어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몇몇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이 김남국 의원을 그럼 도와주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30일 정도 국회 출석을 좀 제한하는 요 정도 중징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더 밉상이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거니와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김남국 의원은 여론의 비판만 더 받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습니다. 여론의 이 비난, 그 엄중함이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의리, 동료애 네. 뭐 이런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 김남국 의원이 한 17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뭐 자맥을 한 것인지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집에 있었는지 아니면 뭐 남아있는 코인을 정리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면 통상적으로는 정치적인 결단이나 발언 뭐 이런 걸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김남국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뭐 나는 아무리 그래도 국회의원직을 버릴 수는 없다. 스스로 버리진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17일 정도 그냥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 사건이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잘못이 본인이 느끼기에 내 큰 잘못이 없다. 혹은 사법 처리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네. 할지라도 이 정도 국민적 지탄과 당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당과 진영을 고려해서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걸 할 수 없다면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네. 그 생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미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을 놓고 더해지고 있는 민주 당내 갈등, 청년들에게로도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은 김남국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지난 12일이었죠. 5월 12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죠. 임지웅 민주당 고양정 대학생위원장은 이 양소영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참석도 동의도 하지 않은 일부의 명의를 도용했다. 마치 민주당 내 다른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하는 것처럼 양소영은 사퇴해라. 김남국의 도덕성 논란은 당원마다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양소영 위원장이 명의 도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냈지만 좀 시끄럽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뭐 장년이든 청년이든 창피한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설사 지금 뭐 어떤 기자회견에 문제가 좀 있다. 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한두 명 정도는 동의한 적 없다. 네. 뭐 이렇게 정도 해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설사 그게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걸 가지고 내분이나 분란을 일으킬 정도로 민주당이 한가합니까? 그럴 때입니까? 이 한심하다 못해 정말로 정말 민주당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소영 위원장이라는 청년 위원장이 사실 김남국 논란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그 일반론에서 우리가 좀 자성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그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거기에 한두 명 혹은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흐름에는 사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임지웅이라고 하는 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대학생위원장이라는데 네. 이거를 이 당의 치명상을 입힌 이 사건을 마다하고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당원마다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정치적 판단이 미숙해도 한참 미숙한 것 같습니다. 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죠. 근데 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지금 국회의원이 그것도 회의 중에 아주 중요한 회의와 뭐 청문회를 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정신 나간 행각을 벌였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도덕성 논란이 개인마다 다르다? 그건 굉장히 뭐랄까 좀 미숙한 어떤 발언이고 정책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당내에 뭐 이게 권력 투쟁이다, 계속해서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자꾸 붙이는데 이거는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당 대표가 가름말을 타주는 일입니다. 이 정도 사태와 논란이 번졌으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선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끊고 가자. 뭐 이런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재명 대표는 이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결단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측근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위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보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과 타이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함구하거나 회피한다.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청년층, 뭐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데 뭐 대학생 위원들 간의 이런 갈등이 민주당 내 뭐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 사이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화약고로 어떤 갈등 내분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맞죠. 왜냐하면 갈등이 소위 우리가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라든지 뭐 아까 뭐 지역위원장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건 당의 하부기구예요. 당의 하부기구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갈등이 이제 분열로 완전히 굳어지는 모양새가 사분오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심리적 분당 얘기를 했는데 네네.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부기구까지 소위 친명 비명으로 나눠서 입장의 차이가 사안별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심리적 분당이 고착화되게 되고 그러면 언제 분당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고 누군가 어떤 신호를 보이게 되면 또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큰 충격이 오게 되면 바로 분당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내에 굉장히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막으려면 아까 김대현 평론가도 그런 얘기 얼핏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나 승부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네.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당장 뭐 표결 이제 의원들 탈당을 한 의원들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고 12일이죠? 이러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바로 그 단초를 보여주는 게 하부기구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군요. 거죠. 민주당 내 갈등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인데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해서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이 교육, 행정안전, 또 뭐 보건복지 등 한 6군데 정도 되는데 당초 민주당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 행안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복지위원장에는 한정혜 전 장관 선출하려고 했는데 기동민 의원 등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직을 맡았거나 장관을 지낸 분들 아니냐,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치가 않은데 또 특권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박홍근, 한정혜 두 분은 의원들 의견 따르겠다. 정청래 최고는 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맡았거나 장관 출신인 경우 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까?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상임위원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의 그 출연 빈도가 높습니다. 네. 다음 총선에 유리한 거죠. 또 하나 소위 말해서 내 지역의 국비. 이 소위 사업부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 바로 그 상임위원장들의 주요 통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뭐 원내대표 지내고 장관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홍보할 만큼 했으니 상임위원장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선수 높은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소위 뭐 지지율 문제와 별개로 이건 또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자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내년 공천 또는 총선 대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켜져 왔던 그런 관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명목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저항하기 위한 화력 집중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속내를 보면은 지금 내분 사태를 갖다가 좀 누르기 위해서 좀 입막음조로 자리 나눠먹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파 갈등 플러스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이해관계까지 걸리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뭐 여야간 싸우는 것 봐서도 이게 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예. 뭐 과반수를 점한 정당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뉴스 밸류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다뤄지는가? 주목도가 높은가 낮은가?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집안 꼴이 이제 말이 아니죠. 사실 저는 뭐 기동민 의원이 뭐 이를테면 니들끼리 다 해먹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런 지적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다 앞서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거는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승자가 all or nothing 모든 걸 다 독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태동한 것은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가 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됐고 이낙연 당시 경쟁자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친 이재명계가 여러 자리들을 독식하는 것, 그건 사실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죠. 자, 그건 다만 이제 제가 국민의힘보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에 국민의힘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 장관급 자리고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과 뭐 이런 공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A 의원, B 의원 나와서 누가 더 적임자인지 의원들이 선출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거마저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이 당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과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제가 했었는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갈무리를 잘 못하고 있다. 결국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구태의연한 이런 수구적 형태를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주류 친명계가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비명계 측에서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권력 다툼을 벌이고 그 틈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의 어떤 이런 딴지 걸기식보다는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자든지 뭐 이렇게 좀 가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소소한 일 가지고도 계속해서 내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총선 패배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당 내 내부 갈등이 어디까지 비화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